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달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바닥 확인한 이후에 양호하게 상승을 했었던 흐름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2500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다시 좀 약세 흐름으로 좀 전환된 흐름이 나타났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보면 지금 2500선을 계속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미국의 CPI가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높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니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미국 시장은 잘 버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좀 긍정적으로 시작할 줄 알았으나 이내 외국인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거의 시가 부근이 고점이 된 흐름이었죠. 그래서 종가 무렵이 거의 이제 저가가 돼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됐다. 그래서 거의 이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위아래로 봤을 때는 한 1.7% 정도의 2% 정도의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상당히 큰 거죠. 1월 30일에과 그리고 1월 30일에 이틀 동안 조정 나왔었던 거를 어떻게 보면 하루에 조정이 나온 거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예측을 해보면 이게 지금 박스권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420에서 2500포인트. 25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제 2420포인트 정도까지는 이제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일 이제 미증시가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하락을 하면 결국에는 내일 우리 시장도 좀 갭 떨어져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앞선에 있는 갭을 메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2395포인트에서 242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400을 한번 깨고 이 갭을 메우고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나 모레가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박스권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그럼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내일 가장 좋은 나이스한 그런 차트 흐름은 이거죠.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된 그런 차트 흐름을 장대 양봉으로 전환시켜서 다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 놨다. 이러면은 최고 좋은 거죠. 근데 이러지 않고 장대 음봉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거나 아니면 소규모라도 영망치형에 대한 이런 음봉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근데 만약에 이제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2400까지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갭에 대한 부분을 메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움직인다,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2500을 봐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을 이제 결국엔 이제 코스피 시장이 부양이 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엄청나게 좀 강해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오늘 많이 매도를 한 종목들을 보시면,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많이 매도한 종목들을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쪽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상승이 좀 더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그리고 KB금융, 카카오뱅크 이런 쪽.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SM, HLB, 펄어비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찌 보면 코스피에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빠지다 보니까 상승이 좀 더뎠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싸그리 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쪽이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다. 그래서 앞에서 코스피의 외국인 상위 종목 중에 한 종목은 SK 하이닉스였고, 기관에 상당히 좀 많이 매도한 1위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이런 것만 봐도 지수가 딱 안 오르게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니 시장은 계속 빠지는 흐름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얼마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지 않으면서 진정을 해주느냐, 이게 관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뚜렷한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흐름이잖아요.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으로 전개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완전하게 하락은 아닌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가 더 중요하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이미 코스피의 2500선이라고 버금어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한 750선을 이미 돌파를 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2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돌파를 해서 계속 추이 자체가 좋았다. 근데 이 추이 자체가 좋았었던 뭐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주도하는 섹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테마주가 코스피보다는 훨씬 코스닥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환매가 테마주로 많이 몰렸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챗 GPT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종목별 순환매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오늘 거래량이 좀 실려서 이게 내일이나 모레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근데 거래량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 근데 빠졌을 때는 거래량이 없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코스피가 더 좋은 거죠. 코스닥보다는.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거래량까지 좀 터져서 좀 투매성적인 매도도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개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21선을 하회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21선이 되게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건 뭐 한 달짜리 그런 지표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이 한 달짜리에 대한 차트가 좀 아래쪽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하락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코스피는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은 또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딱 정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코스피 있죠. 코스피가 2500선 이상으로 움직이면 코스피를 좀 담으셔도 된다. 그 전까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이 더 셀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얘기해 드렸지만 뭐 주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테마 순환매적인 흐름에서 종목별 장세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훨씬 더 움직이고 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그동안에 좀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AD 칩스, 이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이죠. 근데 인공지능 쪽 관련돼서 또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상당히 좋은 메모리 칩과 그리고 또 좋은 그런 부품들, 뭐 DDR5나 DDR6 뭐 이런 쪽의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좀 매수가 몰렸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다. 어버브 반도체 뭐 이런 쪽, 뭐 대화제약 뭐 이런 뭐 제약주들도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EUV 노광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동사가 거의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뭐 그런 부분들로 연계돼서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이 챗 GPT와 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해서 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또 뭐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런 쪽은 고점 대비했을 때 차익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코난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에서 한 10만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한 7, 8배 올라간 거죠.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슈가 크게 될 줄 알았으나 이슈가 안 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완전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요, 고점을 갱신을 했지만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죠. 한국콜마도 그렇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허용이 되면서 이제 그쪽에는 일단락이 되면서 결국엔 조금 리오프닝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를 봐야 되느냐, 앞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시장 자체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뚜렷하게 뭐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거나, 뭐 그렇게 좀 획기적인 뭐가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시장은 상승하기가 상당히 좀 더디지만 그래도 나름 뭐 재미는 있다. 근데 그 재미를 더 찾기 위해서는 종목별 장세를 노려야 된다. 그 종목별 장세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있다. 코스피는 2500선을 양호하게 잘 유지를 하고 안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추세 자체가 더 코스피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대형주를 사서 조금 먹고 수익 실현하겠다라고 해도 그때가 훨씬 낫다, 지금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종목마다 4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4분기 실적. 그래서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나마 좀 지금 분위기 자체로 봤을 때 나름 괜찮은 거는 2차전지 반도체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하락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반면에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리오프팅 관련된 종목들도 원체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중국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중국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버프를 좀 받는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가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지면 좋아질지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실적이 계속 좋다라고 하면 뭐 웬만해선 팔지 말고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챗 GPT와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 있죠. 그리고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으로 들이민다라고 하면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적 밸류에 대한 부분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다. 근데 실적이 더 뒷받침되면 좋겠죠. 기본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종목마다 틀리고 실적을 잘 눈여겨보셔라.
그러면은 이제 4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사업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3월 중순 되면 이제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같은, 그리고 분기 보고서 의견 거절 같은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월 말까지는 좀 그런 재무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종목들도 매수 가능하지만 3월 달에는 좀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것까지 언급을 해드리고, 뭐 시장 그래도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도 이렇게 좀 올라가네요. 오랜만에 바이오니아는 올라왔네. 네, 어찌됐든 뭐 바이오도 뭐 챗 GPT나 인공지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뷰노나 루닛이나 뭐 이런 쪽 인공지능으로 뭐 영상 분석해주는 뭐 그런 업체들도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JLK 뭐 이런 쪽. 어찌됐든 네. 예, 그럼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